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이제 보고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같은 경우에는 23살의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내 집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의 내 집 마련을 이제 같이 고민해 보고 그리고 부모님의 집을 이제 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연들을 제가 한번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러면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항상 유익한 영상으로 어렵기만 했던 부동산 지식을 쉽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23살이 되어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2020년도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저에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다른 평범한 대학생들과 비슷하게 욜로를 추구하며 돈이 들어오는 대로 족족 쓰고 불필요한 소비를 일삼았던 철없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고향으로 내려가 근 10년간 모은 자금으로 2020년도에 호프집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사가 어려워져 현재는 장사를 접고 가게 월세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친척의 집이었는데 친척분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서 집을 빼달라는 연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저희 집안에 있던 돈은 5천만 원에 부모님 보험을 해지하여 2,500만 원까지 해서 총 7,5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군포로 7,500만 원으로 집을 알아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빠는 사업에 실패한 후유증으로 지방에서 올라오시지도 못하고 집은 알아봐야 하는데 저희 엄마는 부동산이나 이런 금융 쪽으로 전혀 모르고 수중에는 7,500만 원 밖에 없는 현실이 닥쳤을 때 내가 과연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성배님 유튜브를 비롯하여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주택을 가져보지 못한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의 주택의 중요성을요. 지금은 비록 전세 대출을 받아 소형 빌라로 이사를 가지만 저는 꼭 4년 안에 엄마 아빠와 제가 힘을 합쳐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재테크 공부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려운 점이 많아 이렇게 임성배님에게 메일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평범한 욜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대학생 분들이 이런 재테크의 관념이 많지가 않죠. 사회 초년생 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호프집을 오픈했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친척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의 소중함을 그렇게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제 주택을 공급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사라든가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이제 공급해 준다든가 일부 회사에서 직장 그 직원분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회사나 그런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그냥 집을 이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냥 집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가족분, 친척분께서 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이제 살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집의 그러한 소중함을 잘 몰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친척분께서 이제 급전이 필요하셔가지고 좀 나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 이 23살의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업도 잘 안 되시고, 그리고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험까지 해지를 하면서 이제 빌라로, 소형 빌라로 이사를 가면서 그런 본인의 그런 생활, 그런 기반 시설들이 별로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인생의 전환점, 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23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난관을 거치면서 본인의 인생의 전환점, 주택의 소중함, 부동산의 필요성,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량 청소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저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계기는 한 25살 정도가 됐을 때 우연한 그런 계기에 제 인생이 변하게 됐어요. 정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인생이 전환되게 됐습니다. 아마 그 인생이 전환됐던 그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그 영상의 그 제목이 100억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길기는 하지만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3살에 사연을 주신 분도 그 영상 못 봤으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전환점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군포입니다. 엄마, 아빠, 저는 쭉 군포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어서 알아보니 경기도 군포시 대하미 지역에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이분은 스스로 알아본 거죠. 이런 전환점을 맞으면서 이제 군포에 어떤 그런 주택들, 공급 물량들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 알아본 거예요. 이제 올해 2021년 10월에서 11월쯤에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저희 집 아빠의 주택 청약 점수를 대략 계산해 보니 55점에서 56점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50점대면 안정적이라는 말이 있던데, 군포 대하미 사전 청약 때 넣었다가 당첨되면 계약금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 청약과 똑같이 한 달 내에 모든 계약금 진행이 이루어지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7,500만 원이 전세에 묶여 있어서 사전청약에 당첨이 된다 한들 계약금조차 부족해서 다 대출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대하미 청약 시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저희 집 가족은 군포에 계속 살고 싶은데 올해 군포 대하미 이후로 또 언제 군포에 청약 신청이 될지도 모르고, 차라리 청약 점수가 아깝지만 주택 청약을 포기하고 4년간 돈을 열심히 모아서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대하미 사전 청약 미련을 버리는 게 맞는 건가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주저리 신세한탄을 하게 되었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임성배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 부동산 지식도 알려드리고 부모님 집 마련도 도와드리는 떳떳한 딸이 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기특합니다. 23살인데 엄마 아빠한테 부동산 지식을 알려드린대요. 23살인데. 그리고 부모님 집도 마련해 드리고 싶대요. 이 글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두 딸이 있는데 9살, 이제 6살이 되었는데 이렇게 반듯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 전환점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 하기 위해서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계속 찍고 있죠. 항상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업무 역량을 더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한테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효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그런 능력들이 점점 더 배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해요. 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내 수익 구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수익 구조를 더 늘리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수익 창출들이 될 수 있을까? 이 돈을 어떻게 더 현명하게 내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분은 지금 현재 스스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사전 청약을 할 수 있을까? 계약금이 필요할까? 어떻게 될까? 지금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스스로 이런 사전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의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첫 번째로 졸업을 앞둔 사회 초년생이라고 했죠. 물론 부모님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통해서 또는 부동산 지식을 통해서 효도하고 그리고 주택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진 건 좋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이에요, 본인.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지금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나의 미래를 밝혀 나갈 것인가, 나의 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게 쪼갠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세부적인 목표들을 어떻게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인 만큼 본인의 앞날에 대한 시간의 투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잘 돼야지 부모도 있는 거고 부모님 집도 있는 거고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었던 그 영상을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이 영상의 댓글에 이제 고정 링크로 그 영상을 한번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면서 본인의 인생의 큰 비전의 그림을 그리시고 본인의 그러한 삶에 대한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실 것은 이런 사전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보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닙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0년 동안 그 모으신 돈, 자금으로 호프집을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지금 현 상황에서 주택을 이제 전세를 이제 계약하는 그런 시점에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아내하고 딸한테 보여줄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집을 이제 구하는데도 도움을 못 주고, 어떻게 보면 아내하고 딸한테 전화하기조차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의 자존감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따님하고 아내분하고 좀 아버지한테 전화도 좀 자주 하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감은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뭐 돈을 벌고 돈을 안 벌고 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존재감만으로도 굉장히 큰 삶의 동기부여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끔 따님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3기 신도시라든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이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공부하시면서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지금 돈은 없지만은 이런 사전 청약이나 향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평생 무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이 평생 동안 무주택이라고 하는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분명히 일어설 수 있고 좋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는 너무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패한 것이 큰 경험이 돼서 앞으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아빠가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거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나는 굉장히 존경스럽다, 감사하다, 건강한 것만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가족 간의 그런 화합과
이런 아버님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졸업을 앞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갈 길들을 먼저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아버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노트를 펴놓고 한번 써보세요. 뭐 당연히 전화는 매일 해야 될 것이고, 자그마한 선물을 아빠한테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아버지한테 맛있는 뭐 치킨을 사가지고 지방에 계시니까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불현도 가가지고 아빠하고 맥주 한잔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주택을 마련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2021년에 사전 청약이 있죠. 사전 청약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군포 대암위에 1,000호의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에 이제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그렇기 때문에 가점제를 통한 사전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주택에 따른 그러한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득세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측면들이 가능한가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 23살의 이 따님께서 한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제 영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그 부모님이 사전 그 청약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빠, 엄마, 그리고 따님이 또 이제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처한 상황에서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무주택자이지만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된다면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25%의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급은 15%밖에 안 되지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이 할당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된다면 이 조건을 활용해서 사전 청약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사전 청약이 된다면, 당첨이 된다면 군포 대암위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났을 때 본청약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게 돼서 그 본청약의 시작이 됐을 때 이제 10%의 계약금 또는 20%의 계약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기간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도 아버지한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한테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러한 군포 대암이라고 하는 곳에 사전 청약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거를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평생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희망, 작은 희망에서부터 무언가 시발점이 생기고, 이런 희망을 하나 두 개씩 내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이게 꿈이 되고 목표가 되면서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하나 두 개의 단계들을 거쳐 나가면서 실제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군포 대암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봤을 때 이제 뭐 창릉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이런 최근에 9호선이 연장된다는 그런 남양주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보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하지만은 군포 대암이 같은 경우 사전 청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하지만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꼭 군포 대암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사전 청약들도 있죠. 그리고 본청약이 앞으로 이제 1, 2년 안에 본청약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군포에서 살았기 때문에 군포에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시고 군포 대암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그 생애 최초를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본청약에 다른 청약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공주택의 사전청약을 공부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생애 최초가 됐는지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현 상황에서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 이런 조건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안 된다면 이런 조건들을 만드셔가지고 당첨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특별 공급의 조건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23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러한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런 사전 청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본인 스스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공부를 이제 23살 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23살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처음 접했는데 이제 나이가 같네요. 23살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런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와 이런 부동산의 입지를 보는 그런 시각,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디짐돌 대출로 주택을 사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사전 청약이나 3기 신도시 잘 활용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뭐 구축의 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제 종잣돈이 없죠. 종잣돈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소비 패턴을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극대화가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 트렌드 같은 부분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과나 이런 것들을 적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뭐 감히 조언을 좀 드린다면, 본인이 하는 그런 대학에 졸업해가지고 그러한 역량을 연계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대세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이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직접 내가 가게를 점포를 창업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는 고정 지출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안 들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는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플러스 알파의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늘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기 신도시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그리고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전 청약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당첨이 돼도 돈이 안 들어가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의 수단이고 내 집 마련 수단이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종잣돈도 모아서 계약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님의 자존감을 좀 높여드리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함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말과 행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맛있는 거,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뭐 등산을 같이 간다거나,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같이 손을 잡고 얘기를 한다거나, 둘이 마주보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냥 단순히 문자, 글 같은 것보다는 눈을 보고 공감을 하고 진실의 마음이 눈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하는 진심이 정말 아버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이러한 진심을 받아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지금 이런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내 딸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일으켜 보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뭐 훌륭하신 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올리겠다고 이제 메일로 답변을 드렸는데, 만약에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큰 틀만 제가 잡아 드린 것 같아요. 큰 틀을 잡아 드렸는데, 이 틀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중요한 것들을 하나 두 개씩 해 가시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이분한테 뭐 제 조언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서 뭐 또 다른 사업에 성공을 한다던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셔 가지고 정말 이 가정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